자, 일단 이 삼국지가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뭐 조조, 유비, 뭐 손권, 여포 이런 영웅들이 등장을 하려면 그 전에 무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무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대가 있어야 그들이 등장을 하지. 갑자기 엄청난 중앙 집권 체제인 나라에서 이런 영웅들이 등장해서 뭔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뭐 자신만의 군벌을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대가 되는 게 바로 송이태의 삼국지 첫 번째 화, 황건적의 난입니다. 사실 이 황건적의 난은 실제로 있었던 난이에요. 시간을 돌려보자면 후한 말, 이게 후한이라고 하는데 후한이 왜 후한이냐면 전한과 후한이 있습니다. 이건 합쳐서 한 400년 정도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예요. 후한 말기. 항상 이 말기에는 어떻죠? 뭔가 정세가 좋지 않고 막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황제는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돌보지 않고 맨날 놀고 그런 황제 옆에는 아첨꾼들이 돌아가면서 좋지 않은 말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역사 어딜 뒤져봐도 그 왕조의 말기가 좋은데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 있는 이 한나라 말기입니다. 그때 그 장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인데 좀 동네에서 똑똑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선동도 좀 잘하고 뭔가 이 그 동네 사람들의 명성도 좀 얻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설에서는 나무를 캐다간가 뭐 어디서 신선을 만납니다. 남화노선이라는 신선을 만나서 태평요술서라는 전설의 어떤 비서를 선물로 받아요. 그걸 다 읽어보니까 요술을 써서 아픈 이런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요술서를 받습니다. 도술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토대로 황색 두건을 쓴 봉기가 반란이 전국적으로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반란이 일어나요.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라도 뭔가 봉기를 해보자 해서 일어난 거고 한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백성들이 두건 쓰고 난리를 피니까 이것들은 적군이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된 겁니다.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결국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니까 결과론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무조건 누군가가 서술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하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그 후대의 사람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후대의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승자예요. 승자가 기록을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자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려가 망할 때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최고의 혁명가지만 고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조 이성계는 반란군입니다. 이게 각자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황건적의 난도 결국은 우리가 이 난이 실패해요. 그래서 저희가 황건적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다른 이름이 붙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황건적의 난 요 베이스에서 어차피 시작이 되는데 이 뭐 장각이 있고 그 밑에 뭐 장보가 장량이란 두 동생이 뭐 천공장군, 인공장군 이런 수식어를 받고 인공장군, 지공장군 수식어를 받고 장량 본인은 뭐 천공장군이 돼가지고 여기 요 사람이 이제 장각이죠. 요 사람이 장각. 지금 뭐 게임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멋있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굉장히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각은 결론적으로
황건적의 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죽어요. 몰년도가 184년도입니다. 황건적의 난이 184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각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대장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 막 국가를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펼치면서 나라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됐지. 당연히 군대를 써서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원래도 한나라가 골물 대로 골마서 썩어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그 유능했던 장군들이 이제 군대를, 사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삼국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옆에 아첨꾼들이 있다고. 이거 하면 됩니다. 뭐 저거 하면 됩니다. 해서 실세 권력들을 쥐고 있는 아첨꾼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환관들이 이 지위를,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의 환관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십상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사에서는 원래 1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소설에서는 10명으로 기록이 돼서 십상시가 되죠. 이들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을 쥐고 있었겠지만 결국 한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계속 아첨하고, 그리고 황제도 당연히 무능했죠. 이들에게 뭐 빠져가지고 이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거의 뭐 바지사상급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막 군벌들을 파견하고 나라가 어떡했어요? 더 어지러워요. 계속 어지럽습니다. 계속 막 너무 어지러워. 이제 구세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때 우리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